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꺼냈다고 해서 이게 단순한 통상 마찰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발언 뒤에 숨은 업프론트 거래 문법과 왜 이 문제가 관세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 비판하다가 중국 실체 폭로한 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향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너무 관대했다며 앞으로 안 봐주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또 많은 나라가 수년간 미국을 속여왔다. 앞으로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부당한 외부와 중국 중심주의. 최근 15%에서 25%로 관세를 상향 조정당할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복잡하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관세 인상 책임론을 물었고, 청와대는 부당한 외부 공격엔 같이 싸워야 한다며 M1 야권을 질타했다. 사실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대상은 부당한 공격을 해온 외부일 것이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다녀와서 근거 없이 큰소리친 것도 있고, 미국의 목소리 낼 처지가 못 되니 만만한 야당에 화풀이한 것이다. 화풀이는 화풀이고 어쨌든 관세 문제는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내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관세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상호 관세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을 주도하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는 중국 중심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재밌는 것은 트럼프는 미국 민주당을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재명의 부당한 미국 발언이야말로 이보다 중국 중심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대중무역에서는 적자를, 대미무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 우리의 최대 고객인 미국을 부당한 외부로 몰아가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겠는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비슷하다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포용해서 전략적 경쟁으로 이동해왔다. 특히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중국이 아시아 최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진보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행보를 바꾸려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베이징의 전략을 점점 더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며 거래적 민족주의, 개인적 충성심, 그리고 국가 통제가 뒤섞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중국 같은 미국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다자간 규제를 억압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한 결과 한때 세계적 리더십의 기반이었던 미국의 신뢰와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여기서 CAP가 간과한 게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국과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시진핑은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관료 조직 내에서 당 조직을 장악하고 엄격한 규율을 통해 시스템을 자기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조직 통제가 시진핑 권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성 정치권 밖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대중의 지지를 동력으로 자기만의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다. 트럼프 권력의 배경은 정당 조직이 아니다. 트럼프에게 국가는 하나의 거대 기업이다. 그는 이념적 명분보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래적 결과에 집중한다. 그는 국가주의적 영광을 명분으로 삼아 미국 우선주의 정치를 펼치며 이를 통해 4년마다 선거라는 제도적 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그의 무기다. 이런 트럼프와 공산당의 영구 집권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핑계삼아 자진해서 영구 집권, 2018년 개헌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 삭제에 들어간 시진핑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CAP가 자기 국민 잘 살게 하려는 트럼프와 이념의 신봉자인 시진핑을 비교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의 실체만 더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미국 3번 경고 무시한 이재명과 올드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비준 이행을 직접 거론하며 자동차 관세 25%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돌발 압박이나 외교적 소통 실패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요구나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사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집행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표와 합의의 성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업프론트 방식, 즉 선이행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거래 문법이 핵심이다. 트럼프식 업프론트란 합의 이후의 정치적 사정이나 단계적 조정을 감안하기보다 약속이 먼저 이행됐는지를 기준으로 협력과 압박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점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직후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성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문서는 정치적 선언이나 방향 제시에 그치는 공동성명이 아니라 미국이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실상의 체크리스트에 가깝다. 실제로 디지털 규제, 투자 환경, 비차별 원칙, 공급망 협력 등은 모두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정리된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미국의 경고는 올드미디어들의 보도처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팩트시트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미 행정부의 세 차례 경고,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공동 팩트시트의 후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외교적 의견 교환이 아니라 합의문에 적힌 항목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옮겨지고 있는지 묻는 공식 점검이었다. 이어 1월 14일 전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합의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이행 지연이 통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환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다. 1월 16일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세를 협상용 수사가 아닌 집행수단으로 명시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투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트럼프식 어프론트 문법상 이는 이미 말의 단계를 넘어선 신호였다. 네 번째 경고에 나선 트럼프, 한라인으로 망신당한 김민석. 이 모든 경고가 순차적으로 누적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비준 미이행을 직접 지목하며 자동차 관세 25%를 언급했다. 여기서도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었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품목이 아니라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한국이 제도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책임의 초점은 외교 채널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이행 구조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한라인 개설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도 분명하다. 이 발언은 미 부통령 JD 벤스를 만난 직후 외교 성과처럼 공개됐고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 이행을 직접 거론하며 관세 25%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시간차는 독자에게 자연스러운 의문을 남겼다. 미국이 어프론트 이행을 요구하는 국면에서 무슨 한라인이 있다는 것인가? 문제는 한라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성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원인이 아니라 무능을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에 불과하다. 트럼프 비준 요구를 특별법으로 치환한 청와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국면을 조정했어야 할 청와대의 판단 오류다. 비준 이행 여부와 그에 따른 대미 메시지 관리,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장관이나 총리의 몫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책임 영역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관세 언급 이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은 국회 비준 쟁점을 이행수단에 불과한 특별법 문제로 치환했다. 이는 쟁점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못 이해한 채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교 실패가 아니라 국정의 최종 판단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장면이다. 트럼프는 국회 비준을 원한다. 더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가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는 사실이다. This has to last beyond my presidency. 이건 내 임기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 이는 행정부 차원의 정책 조치나 한시적 입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차기 정권에서도 구속력을 갖는 정치적 제도적 승인, 즉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가 다시 비준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이 묻고 있는 것은 이행 방식이 아니라 이 합의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올드미디어가 던졌어야 할 질문들, 그럼에도 한국의 올드미디어들 상당수는 이 사안을 여전히 외교적 소통 실패나 돌발 변수로 설명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채널이 열렸는지에 집중한 나머지 사안의 본질인 이행과 집행의 구조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트럼프식 어프론트 거래 구조에서 소통은 결과를 바꾸는 요소가 아니다. 이행이 없으면 집행이 온다는 단순한 공식이 작동했을 뿐이다. 올드미디어가 던졌어야 할 질문은 분명했다. 왜 미국은 협상보다 이행을 앞세우는가? 왜 팩트시트가 선언이 아니라 집행 기준이 됐는가? 왜 관세 환율 투자가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는가? 왜 그 시간표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이 빠진 보도는 사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판단 실패만이 아니라 트럼프식 거래 문법과 팩트시트의 성격을 읽지 못한 언론의 해석 실패이기도 하다. 무능한 정권은 무책임하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사안이 자동차 관세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도체 투자, 공급망 재편, 환율 정책, 디지털 규제 등 팩트시트에 적힌 항목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동차 관세는 시작일 뿐이다. 본질은 어프론트 이행을 전제로 움직이는 미국의 집행 논리를 한국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다. 이번 관세 발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묻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외교 이벤트와 소통 서사만 쫓는다면 다음 집행의 대상이 무엇이 될지는 시간 문제다. 그때마다 정부는 또다시 돌발 변수를 말할지 모르지만 판단을 미룬 대가는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산업과 시장 그리고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여러분은 이걸 정말 돌발 변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고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